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주말 사이 헌법기관인 법원을 에워싸고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현직 판사를 테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과 취재진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뒤 출입문과 시설을 파괴하며 침입한 폭도들은 법원 내부의 상세한 구조를 누가 알려줬는지 먼저 CCTV 서버를 찾아 파괴한 다음 영장판사 집무실에 있는 층까지 단숨에 올라갔는데요. 경찰은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주한 나머지 세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시위대는 곧장 차은경 판사를 겨냥했습니다. 차은경 얼마치 폭도로 돌변한 시위대는 상대적으로 경찰 경비가 느슨한 법원 후문을 노렸고 망설임 없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습니다. 1층 당직실로 들어간 뒤엔 법원 내부를 비추는 CCTV 서버부터 찾아 물을 부어 망가뜨렸습니다. 전문가해. 나와, 전문가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시작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을 부수고 정문을 열어 100여 명이 난입한 뒤엔 아예 작심하고 법원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누군가 지시를 내리고 여기에 동조하며 폭도들이 덮친 곳은 영장 전담 판사의 집무실에 있는 서부지법 7층이었습니다. 1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법원 내부 구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테러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했던 겁니다. 다만 당직 법관이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의 집무실은 9층이었고 폭도들이 덮치기 전 미리 법원을 빠져나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법원 내부에서 체포된 46명 전원을 포함해 주말 사이 현행범으로 붙잡힌 시위대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폭도가 된 이들 90명은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는데 특히 20대와 30대가 절반을 넘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렇게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사회적이고 극우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며 폭동에 가담해 법원 침탈을 생중계했고 전광훈 목사는 뒷배를 자초하며 이들을 부추겼죠. 헌법기관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소요죄나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경찰은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을 부수고 판사를 위협한 폭동은 극우 유튜버들이 생중계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부터 이들은 단순 중계방송을 넘어 노골적으로 폭력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뭔 증거인멸을 해? 차은경 어디 있어? 야, 이 차은경. 지금 다 전쟁이야 지금. 폭도 무리에 합류해 법원 창문에 병을 던지고 경찰을 밀어버리라고 부추겼습니다. 야, 국민정권이야. 밀어. 야, 판사 나와. 부셔. 유튜브로 방송된 폭력 선동 장면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폭도들에겐 집단적인 폭행과 협박에 적용하는 소유죄, 나아가 내란죄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판결 행위,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란이죠. 폭동의 배후에는 정광훈 목사와 그 세력이 있다는 비판도 빗발칩니다. 정광훈 목사는 실제로 폭동 전 집회에서 폭도들이 면죄부처럼 내세우는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서부지법으로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며 구치소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과 폭동 주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동영상 등을 분석해 폭동을 선동하고 기획한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법원에 침입했을 당시 무방비 상태의 서부지법 직원들은 옥상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지금까지만 해도 7억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법원은 폭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건네받은 건 지난 19일 새벽 2시 53분. 6분 뒤 서부지법은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고 언론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위대가 법원 경내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발부됐어요. 조지러 가야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일부는 담을 넘었습니다. 불과 7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소화기를 내던지며 법원 창문과 출입문을 부쉈습니다. 그리고는 법원 내부로 들어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았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당시 법원에는 직원 약 25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1층에서 음료 자판기로 문을 막으며 저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폭도로 변한 시위대가 법원 1층 민원실부터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 직원들은 이들을 막기 위해 방화벽까지 작동시켰습니다.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은 채 1시간가량 몸을 숨겼던 직원들은 시위대가 물러난 뒤에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대피했습니다. 옥상으로 혹은 지하로 대피를 해서 신병의 안전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시위대를 내쫓는 데만 2시간가량 걸렸고 새벽 7시 반까지도 법원 밖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피해는 7억 원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사람들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폭동을 일으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뿐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 등 공권력을 향해서도 집단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을 흔들며 전복시키겠다고 협박했는데요. 경찰은 체증 영상과 통신 기록,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며 폭동 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은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성기를 든 남성이 경찰 버스 위에 올라섰습니다. 시위대들은 경찰 버스 문을 열고 아예 경찰을 끌어내려 합니다. 경찰관이 버티자 시위대는 하나둘 모여들어 경찰관을 둘러쌉니다. 오히려 폭력 경찰이라고 외쳐댑니다. 경찰관이 경찰 버스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시위대는 더 거칠게 경찰관을 끌어내려 합니다. 시위대가 경찰 공권력에 거침없이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시위대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지금 저희 공수처야? 공수처 관계자들이 탄 차량을 도로에서 둘러싸 멈춰 세웠고 앞 유리창은 스티커로 뒤덮었습니다. 차량을 두드리는 등 위협은 더 심해집니다. 바퀴에 바람 빼! 마치 검문하듯 운전석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고 욕설을 해댑니다. 차량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더니 뒤집으려고까지 합니다. 뒤집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시간가량 폭도들의 위협 속에 차에 갇혀 있다가 탈출했습니다. 경찰도 시위대 방해 탓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위대 공격으로 차량은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공수처 차량은 타이어 곳곳이 이렇게 찢겨 내려앉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처럼 폭도로 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공수처 검사들까지 공권력을 무차별로 공격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버들은 현장 영상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차량 블랙박스 등을 제출하고 탑승자 진술을 마쳤다며 폭력 가해자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폭동 세력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폭력 상태로 4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법치를 흔드는 폭력과 선동하는 세력에 대해선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는 다음 공격 대상으로 대놓고 헌법재판소를 찍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야! 다음은 헌법재판소야! 시위대는 헌법재판소로 행진해 미신고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은 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차벽을 둘렀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이 담을 넘어 헌재로 침입해 붙잡혔고 쇠지렛대를 소지한 남성이 붙잡히는 등 3명이 체포됐습니다. 헌재와의 싸움에서는 내가 돌격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연장을 들고 가더라도 그때는 제가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같은 이런 폭력보다도 더한 거로. 온라인상에서는 유리창을 깨도 복구가 가능해 의미가 없다. 헌재를 불태우면 된다는 등 헌재 공격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던 날도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 방향에 설치된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흔들어대고 버스 위로 올라탔습니다. 심지어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아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70대 남성이 숨지는 등 폭력 시위 과정에서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 30여 명이 다쳤지만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거리 시위를 넘어 법원에 침입해 판사를 해치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만큼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그런 불법 난동을 벌인 사람들을 예외 없이 전부 다 엄하게 형사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뒤에서 이런 행위들을 교사하는 거죠. 선동한 사람들도 다 엄하게 처벌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에는 외곽 경비 강화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